안녕하세요. 이날 책일자의 이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저자 보도 셰퍼는 독일 출신의 경영 컨설턴트로 대표작으로는 돈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멘탈의 연금술 등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와 비결들을 소개하면서 위너가 되기 위해선 변화를 주저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있고 첫 번째 습관부터 30번째 습관으로 나누어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 습관에 관해 낭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저자 보도 셰퍼. 옮기니 박성원. 편행고 토네이도. 핑계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통가쌤은 신생기업에 같은 시기에 입사해 외근직에서 근무했다. 활동적인 성격인 톰은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불운한 사람처럼 보였다. 낡은 차는 걸핏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자주 신분증을 분실했고 집에 수도관이 터져 지하실이 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다. 샘은 낙천적이고 느긋한 사람이었다. TV 드라마 시청을 좋아하고 범죄수사물 시리즈의 본 방송을 놓치지 않으려고 미팅 일정을 줄이기까지 했다. 회사의 인사팀장은 몇 달 후 샘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샘은 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인사팀장은 톰에게도 해고를 통보했다. 톰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저를 쌤 같은 게으름뱅이와 똑같이 취급하시다니요. 저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닐 작정이었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들은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인사팀장이 답했다. 게으른 사람도 운이 나쁜 사람도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회사 전체가 위험해지고 전 직원의 생계가 흔들리는 것이 중요하죠.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에너지를 한데 모으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해 요인으로 주의가 쉽게 분산되어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 주위를 둘러보라. 지나치게 축구 경기에 열광하는 사람이 있지 않던가. 업무보다는 인터넷 서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장 동료가 있지 않던가. 집안 문제로 자주 지각하는 사람. 틈만 나면 회사 내의 온갖 소문을 물어다 나르고 소문에 연루된 사람들을 험담하는 동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날씨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규모 계약을 따냈다고 해서 이른 오후에 퇴근을 하는 사람과 계약의 실패에 실망한 나머지 일찍 퇴근을 하는 사람은 둘 다 인사팀장의 관찰 대상이 된다. 위너들은 말한다. 주변 환경과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관심이 지나치게 넓고 산만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업무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성공한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다. 핑곗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핑계를 대는데 가진 에너지를 대부분 소비하기에 성공에 쓸 에너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들은 다이어리를 고르는데 몇 날 며칠을 보내지만 정작 기록은 몇 장을 넘기지 못한다. 정교하고 그럴듯한 계획을 짜지만 실행은 사흘을 못 넘긴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극적인 핑곗거리가 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하면서도 당당하다. 위너들은 말한다. 눈보라 때문에 도로에 갇혀 출근을 못한 경우와 어젯밤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늦잠을 자서 출근을 못한 경우는 서로 다르지 않다.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눈보라가 물어쳐도 지각하는 사람보다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들은 도로에 갇히지 않는 엄청난 행운을 누렸단 말인가. 그럴 리 없다. 일기예보등을 살펴 사전에 면밀히 출근에 대비했을 것이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습관은 우리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은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진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을 위로할 그럴듯한 변명을 생각해내는데 열을 올린다. 핑계와 변명이 근사한 사람을 경계하라. 그런 사람은 당신까지 핑계와 변명을 만드는 일에 골몰하게 만든다. 핑계와 변명에 길들여진 사람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을 희생자로 둔갑시킨다. 이는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힘을 포기하는 행태이며 존중과 인정 대신 동정과 이해를 구하는 형태다. 당신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에 매달려 사는 삶,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삶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인생은 늘 자연 법칙을 따른다. 우리가 삶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자라나고 성장한다.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하면 목표 달성의 근육이 계속 강화된다. 핑곗거리에 집중하면 핑곗거리의 양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한다. 핑곗거리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한다. 이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삶에서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다가오리라는 것이다.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매년 겨울마다 폭설과 눈보라를 겪는 지역에서 일한다면 여름과 가을에 미리미리 스노우 타이어를 준비하고 일기예보를 상시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면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도저히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못할 정도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한다. 땀 흘리는 운동이 효과 만점의 수면제일 것이다. 1년 내내 다이어리를 충실하게 사용하려면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계획을 짜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라면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볼 줄도 알아야 한다. 인터넷 서핑이 업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놓은 다음 이를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처럼 핑곗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결국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습관들을 들일 수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목표 달성이 목적인 계획을 짤 때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과 함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 12개월의 계획을 짜면서 특정한 시간을 방해 요인을 해결하는 데 할애하면 당신의 목표 달성률은 몰라보게 좋아질 것이다. 정신없이 바쁠 때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당신의 방에 들어온 적이 있는가? 그래서 화를 낸 적이 있는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라. 약속도 없이 들이닥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신의 목표를 가로막는 회방꾼 리스트에 올려야 할까? 예의 없이 찾아와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은 분명 당신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방해 요인이다. 하지만 당신의 어린 딸이 유치원에서 생긴 고민거리를 들고 찾아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갑작스러운 딸아이의 방문 또한 당신의 시간을 소모시키는 방해 요인이다. 하지만 소중한 가족과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을 미리 계획에 고려해 넣었다면 이는 당신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휴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딸아이와 잠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업무로 복귀했을 때 집중력이 더 강화되었음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방해 요인들을 잘 다루는 지혜를 습득하면 목표를 향한 접근에 긍정적인 탄력을 얻을 수 있다. 위너들은 방해 요인들을 핑곗거리로 만드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방해 요인들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더욱 강화시키고 실행에 더욱 집중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나만의 재능으로 살아가라. 잔뜩 휘어지고 굽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나무가 있었다. 다른 나무들은 모두 그 나무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다. 작은 나무는 자신도 다른 나무들처럼 멋진 모습으로 바람이 불면 나무 꼭대기가 춤을 추듯 우아하게 살랑살랑 흔들리길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작은 나무는 암벽 가까스로 달라붙어 자라났다. 뿌리는 암벽의 틈 속에 자리 잡은 약간의 흙을 필사적으로 움켜잡고 있었다. 늘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파고 들어왔다. 햇볕도 반나절 동안만 쬐을 수 있었다. 정오가 되면 해가 산 중턱의 다른 나무들을 비추기 위해 암벽 뒤로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작은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한 채 매 순간 자신의 운명과 실랑이를 벌였다. 어느 날 아침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기분 좋게 첫 햇살을 머금었을 때 작은 나무는 문득 행복한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었다. 다른 나무들보다 10배나 더 멀리까지 내려다볼 수 있었다. 머리 위의 암벽은 눈과 얼음으로부터 작은 나무를 보호해 주었다. 휘어지고 굽은 줄기, 앙상하지만 힘있는 가지들은 작은 나무가 자리 잡은 곳에 정확히 어울렸다. 산 중턱의 나무들도 그들에게는 어울리는 자리에서 그들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거친 암벽에도 씩씩하게 뿌리 내릴 줄 안 그 작은 나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그에게는 많은 강점들이 있었다. 자신의 재능으로 살아가라. 왜 위너가 되어야 하는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다.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재능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노력은 얼마든지 벤치마킹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타인의 재능으로는
내 삶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천상의 목소리를 어느 날 갑자기 얻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상가는 전혀 다른 오페라 가수로 성공할 수 있을까?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 출중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수학자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빛나는 웅변 실력을 얻었다고 해서 정치가나 변호사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 자리 위에서 위너가 되고 성공을 거둘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자유를 얻는다. 위너들은 말한다.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더 잘했다면 의사나 판사, 외교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의사나 외교관은 공부를 잘하는 재능만으로 얻을 수 있는 성취가 아니다. 날 때부터 의사나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남달랐던 사람이 결국 그 직업을 얻는다.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릴 일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만의 기준이다. 위너는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진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든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것은 결코 바꿀 수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재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할 일도 많다는 뜻이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갖고 무엇을 이루어내느냐다. 운이 좋아서 처음 포커대에 나가 괜찮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항상 포커를 가장 잘하는 최고의 플레이어가 승자가 된다. 위너들은 말한다. 한두 번의 시도로, 한두 번의 평가로 자신의 재능을 폄하하지 마라. 영어 회화 수업 시간에 외국어를 배우는데 소질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학생이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서 몇 년을 살게 되었다고 해보자. 그 당시 영어 회화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가장 뛰어난 회화 실력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타인의 얕은 평가, 겨우 몇 번의 도전으로 자신의 재능을 판단하면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인내심은 언제나 재능을 이긴다. 중요한 관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지금은 잘 드러나 있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이 폭발할 것이라고 믿으며 인내심을 발휘하면 위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운동에 소질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논쟁을 잘 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잘하는 게 없는가?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보라. 재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일 수 있다. 당신은 누구보다 인내심이 강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에게 인내심은 큰 재능이 된다. 언제나 솔직하다면 그 솔직함이 결국 당신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좋은 재능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사고방식과 프레임을 바꾸면 분명 당신에게도 많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재능이 없다면 재능을 만들어내면 된다. 잘하는 것에 재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된다. 그렇게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재능을
만들고 찾아내는 사람이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얻는다. 노력하고 감사하고 집중하면서 자신의 재능이 꽃을 피워내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언제나 이긴다. 타인의 것을 질투하지 마라. 그것을 가로채려고도 하지 마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타인의 10가지 재능이 당신의 한 가지 재능을 따르는 날이 올 것이다.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라. 대나무를 키우려면 믿음을 갖고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대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는 지하경이라 불리는 뿌리처럼 자라는 줄기를 땅속에 심은 뒤 표면을 지프로 덮어주고 새순이 돋아나기를 기다린다. 농부는 아직 눈이 보이지 않는 새순에 매일 아침 물을 준다. 그런 다음 잡초를 뽑아내고 바닥의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4년을 매일 아침 물을 주어야 한다. 자신의 정성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는 채 4년 동안 날마다 가꾸어 주어야 한다. 4년의 세월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새순이 땅의 표면을 뚫고 나온다. 그러고 나면 90일 만에 20m까지 쑥쑥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룬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꿈꾼다. 어디를 가든 지금 있는 곳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현재 몸담고 있는 일터의 모든 환경이 짜증나기 시작한다.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상사의 작은 지적에도 분노의 불길이 솟구치고 연봉은 언제나 쥐꼬리만한 것 같다. 의미 있는 성장과 배움은 고사하고 한마디로 죽지 못해 다닌다. 이직을 하면 자신의 가치와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위너들은 말한다.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직을 고려하지 않아도 늘 영입 제안을 받는다. 정말 당신이 가치가 있는 인재라면 당신 자신보다는 세상의 그 사실을 더 빨리 알아챈다. 한 가지 냉정한 사실을 알려줄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출근해 하루 종일 이직할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을 환영할 새로운 직장은 없다. 회사의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이력서에 수없이 직장을 옮긴 기록이 담긴 지원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성실한 인재를 선호한다. 당연하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본질적으로 장기 근무자를 선호한다. 이직을 밥 먹듯 한 사람을 뽑으면 그는 또 1년도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좀이 쑤시지 않겠는가. 이직이 습관인 사람은 떠날 때마다 환영을 받을 뿐이다. 5분 후도 중요하고 5년 후도 중요하다. 고층 건물이 들어설 건축 현장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가림막이 설치되고 한참 동안은 아무 일도 행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현장 직원들만 분주하게 오가고 간간히 거대한 건축 장비의 소음만 들릴 뿐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마치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웅장한 골조물이 갑자기 우뚝 솟아있다. 곧이어 골조물이 유리와 돌로 된 단단한 벽돌로 변한다. 순식간에 지붕이 올라가고 정원이 완성된다. 텅 비어있던 땅에 거대한 건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워진 느낌이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먼저 토대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창문을 내야 한다. 구경꾼들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소중하고 탄탄한 것들은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지 않는다. 하룻밤 만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그날까지 몇 년을 치열하게 달려온 사람일 것이다. 끈기와 인내심이 없으면 어떤 직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계속 이직만 하다가 무대 뒤로 사라진다. 위대한 성과들은 단숨에 이뤄지지 않는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에게 그것을 만들어낼 시간을 주어라. 위너들은 대부분 5년 일기를 쓴다. 새로운 도전의 결실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긴 시간을 선물한다. 물론 5분 후의 삶을 위한 단기 계획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처럼 자신을 정성껏 가꾸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인내와 기다림에 바탕한 장기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할 때가 많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슬럼프에 빠져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지 못해서, 배움과 성장이 더뎌서, 당장 큰 돈이 없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진다. 도대체 너는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니? 너한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기는 한 거니? 자괴감은 실망과 조급함을 만들어내고 조급함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하라. 아기가 걸음마를 뗄 때까지 천천히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면 아기는 거짓말처럼 어느 날 아침 온 집안을 뛰어다닌다. 성공을 위한 추진력과 속도는 모두 이렇게 만들어진다.